넘쳐나는 뉴스. 아, 혼란스러워. 너도, 나도, 정부도, 언론도. 아무도 진짜 문제를 알려고 하지 않아. 나는 진짜 문제를 찾으러 황상민 TV로 갈 테야. 갈 거야. 진짜 문제가 뭐예요? 네. 사는데 진짜 문제를 아는 거는 참 힘들어요.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살려면 알아야 돼. 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신가요? 8월 17일 토요일 WPI 초급과정 워크샵이 열립니다. 상담사, 코치를 꿈꾸시는 분,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신 분, WPI 워크샵에 참여하여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삶의 지혜를 얻어가세요. WPI 초급 워크샵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라디오에 정신과 의사와 변호사가 나와서 조현병 환자가 장애가 있는 것이니까 국가가 보호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서 또 국가 보조금 또 부정하게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조현병 같은 경우는 꼭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고 사고의 장애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되게 조현병 환자분들이 굉장히 선량하고 사회활동을 하기가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 고립돼 있는 게 문제인데 해외에도 여러 연구를 종합해보면 치료받지 않는 경우에는 700명 중에 1명꼴로 강력범죄가 발생했는데 치료 이후에는 이게 1만 명에 1명 이하로 줄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되면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다며 무조건 치료와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시더군요. 특히 2017년에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정신건강복지법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탈수용화, 입원해서 지역사회로 가게 될 때 준비 없으면 이게 효과도 적을 텐데 또 이러다가 이제 지역사회에서 방치된 분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편견은 또 악화되고 이게 악순환에 빠지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했는데 요즘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 같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백 교수는 마치 강제 입원을 줄인 것이 범죄가 늘어나는 원인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같이 출연한 염영국 변호사는 지역사회 장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역사회에 내몰면서 복지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국가적 관리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런 범죄 행위가 일어난다면서 또 법, 제도, 국가 책임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라디오 방송 사회자가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의 병원에 입원한 기간이 6배나 높다고 하는 통계가 있는데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염 변호사가 2017년에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강제 입원 비율이 70, 80%에서 30, 40%로 낮아졌고 또 재원 기간도 예전에 정신요양시설까지 합하면 2,300일이 넘었는데 그것도 낮아지는 추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OECD 국가에 비해서는 많이 높은 상황인 것 같아요. 두 분 다 조현병 환자를 정신장애자로 보고 국가가 개입해서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조현병 환자들이 병을 숨기지 않고 스스로 쉽게 치료를 받게 하고 또 지속적인 치료나 입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마치 강제 입원을 줄여서 조현병 환자들이 범죄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조현병 환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국가의 보호 대상자로 무조건 약물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과연 맞는 주장일까요? 백종우 교수는 심지어 치료를 받는 조현병 환자가 저도 살인자가 되는 걸까요? 라는 질문에 지속적 치료를 받으면 그렇지 않다고 했다는데요.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잠재적 범죄자니까 국가가 개입해서 약물 치료를 받도록 해야 범죄 예방이 된다거나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참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은 왜 보내셨을까요? 저는 이 사연이 대체 뭘 질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신과 돈 버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법 제도를 들먹이는 사연이 아닌가요? 들먹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 아닌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신과 돈 벌려고 법 제도를 덜먹인다. 아니면 국가가 개입해서 정신과 돈 벌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건 아닌가요? 어느 쪽이에요? 마치 이 치매 환자들 요양병원에서 요즘 보조금 이렇게 부정하게 수급하고 그런 경우를 보는 것처럼 이 조현병 환자들을 위한 국가 어떤 병원 체제나 그런 복지 체제를 만들려고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치매 환자 요양병원에서 이 돈 빼먹듯이 그러면 정신과 병원에서 돈 빼먹는 가능성이 더 늘어날 수 있겠다. 지금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치료는 안 하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약만 계속해서 줘야 된다라고 이 주장을 이분들은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약물 치료를 하잖아요. 약을 예. 주는 걸 이분들은 치료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이 조현병 환자들이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되는 거는 맞는 건가요? 의사는 조현병 환자가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조현병 환자라고 진단받은 사람은 약을 먹으면 망하게 해가지고 아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한 상태로 영원히 약에 취해서 그냥 살아가야 되는 그런 건데, 그거를 치료라고 하면 그것도 치료라고 할 수 있죠. 사회에서 문제를 안 지니까 사회적 입장에서는 마치 치유가 된 것 같은데 정작 그분들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분이 지금 행복한 걸 찾아요. 조현병 약 한 1년만 먹어봐요. 얼굴에 이제 완전히 내가 맹한 상태로 누가 봐도 정신병 환자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느끼게 되는 신체로 바뀌는데, 근데 요즘 조현병이 미디어에 왜 이렇게 부쩍 많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발작적인 행동, 특히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이상한 행동, 예를 들면 뭐 도로에 역주행했다. 이러면 그 사람이 조현병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서 조현병이 많이 언급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연에도 있지만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6배나 병원에 오래 있어야 되는 뭐 딱히 이유가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뭐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 질문이 OECD 뭐 그게 조현병 환자든 정신병 질환자들이든 그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병원에 입원하는 일수가 OECD 평균보다 6배나 길다라는 건 뭘 이야기하나요? 의사들이 정신병 환자를 치료하는 손쉬운 방법으로 병원 입원을 시키는 방법을 쓴다. 심지어는 6배나 더 병원에 입원시키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돈은 누가 내요? 이 건강보험이 있으니까 국가도 지불하고 또 이 환자들 가족들이 또 그렇죠.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입원시키는 거를 가장 편하게 생각하고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의 입원 기간이 그만큼 길어진다는 거는 치료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입원, 좋게 이야기해서 입원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감금을 하는 것을 치료라고 우리나라 정신과 의사들은 그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것도 일반적인 OECD의 일반적인 치료 행위에 비해서 6배나 더 긴 기간 동안 이 감금을 하는 치료 방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입원하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말은 사회에 복귀가 적응할 가능성은 아마 더 떨어진다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2017년에 법이 개정됐다는 게 사실은 이제 기존에는 의사 한 분이 입원시킬 수 있었던 것을 의사 두 분이 그 각각 같은 의견을 내야만 입원시킬 수 있도록 변화시킨 제도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 기존의 7, 80%까지 이르렀던 강제 입원 비율이 30%로 오히려 낮아졌다고 하거든요. 잘 됐네요, 그러면. 이것만 봐도 이 의사분들이 기존에 혼자 할 때는 훨씬 많이 입원에 의존했던 것 같은데요. 글쎄, 그 혼자 할 때 입원에 의존했고, 둘이 하니까 입원에 덜 의존했고, 그 이슈가 아니라, 혼자 할 때는 입원이라고 결정 내리기가 쉬운데, 두 사람을 데려오려면, 그게 번거롭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입원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빈도가 줄어드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70%에서 80%인데 3, 40% 나타나면 딱 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필요할 때는 7, 80% 할 수 있었는데 두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 반 비율로 등장하는 거는 그건 산수 계산으로 당연하죠. 세사람으로 하면 또 여기서 또 반으로 줄어들 상황이 되거든요. 우리 국민이 정신과에 가면 각자에 맞는 병명이 주어질 것 같은데 도대체 정신병의 기준이 뭔가요? 정신병의 기준은 DSM이라고 하는 이 진단 분류 기준이 있어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정신병 환자를 끼워 맞추는 것이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병 진단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지금 이 이슈와는 크게 관련은 없어요. 근데 의사들이 뭔가 그 환자들을 제대로 잘 치료를 할 그런 능력이 된다면 이런 입원 기간도 거의 없거나 뭐 아주 짧거나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는 또 모르죠. 뭐 의사마다 환자를 치료하는 방식도 다르고 입원하는 게 그 병의 경과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이 정신과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입원 기간이 그냥 일반적인 외국에 비해서 또는 OECD라고 하면 어느 정도 선진 외국에 비해서 6배나 많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나라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병 환자들을 진짜 사회에 적응해서 제대로 복귀해서 치료가 되는 그 방법보다는 병원에 입원시키는 방법, 그게 손쉽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는 치료가 아니라 그냥 병원의 시설을 활용해서 치료와 비슷한 구금이나 감금을 하는, 그거는 마치 옛날에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민주화 그거 하면 무조건 잡아넣어! 그러면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믿는 그런 거하고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는 멘탈리티로 이 환자를 대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사회 통계에도 봐도 일반인들이 이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보다 오히려 이 조현병 환자로 알려진 분들의 강력 범죄 비율이 오히려 더 낮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잘못된 통계를 인용해서 마치 강제 입원을 시키면 범죄율이 줄어드는 것처럼 이렇게 왜곡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강제 입원이 아니고 이 백종원 교수가 한 소리가 조금 재미있는 게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700명 중에 1명꼴로 강제 범죄가 일어난다. 그것도 해외 연구예요. 네. 국내 연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치료를 이후에는 1만 명에 1명 이하로 줄더라. 이 말은 외국 연구니까 입원 치료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치료를 이야기하겠죠. 그죠? 네. 그리고 이 약물 치료를 외국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많이 하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치료를 어떤 방법을 했는가에 대한 언급이 없이 700명 중에 1명꼴로 강력 범죄가 있는데 치료를 받으면 10,000명에 1명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마치 치료를 인해 가지고 강력 범죄율을 낮췄다라고 완전히 자료를 지금 속여서 이야기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 치료하고는 어떻게 보면 거의 관계가 없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치료를 받은 사람 중에서 강력 범죄를 저지른다라는 거는 치료를 받는다는 건 그 사람이 사회적인 안정망 속에 있다든지 그 사람을 돌보고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치료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 자체가 완전히 사회적으로
벗어나 있거나 그 사람 돌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걸 뜻하거든요. 환경이 완전히 달라요. 그거는 마치 아버지가 월 1,000만 원 이상 받는 가족 자식이 대학에 갈 확률과 아버지가 월 100만 원 이하로 받는 자식이 대학에 갈 확률을 비교하는 거, 그 상황하고 똑같은 식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지금 마치 그게 치료 효과인 것처럼 왜곡하는 거는 이 교수가 좀 심했네요. 그래서 또 이 변호사가 마치 이 법에 의해서 입원율이 낮아지면서 이제 조현병 치료를 받던 분들이 이제 사회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이 오히려 이 약 처방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국가가 어떤 약 처방하는 시스템을 안 만들어주고 이 사회로 이 바깥으로 내몰았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주장한 게 어디 수 있어요? 나는 아무리 그 사연을 봐도 그렇게 주장한 것 같지는 않는데. 그 기존 법이 바뀌면서 강제 입원율이 낮아진 이후에 그 지역 사회 이 정신 장애인으로서 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복지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런 그 범죄가 일어난다고 이분이 주장하셨거든요. 사연 중간에 보면. 그런데 그 이야기는 지역사회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역사회에 내몰면서 복지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국가적 관리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런 범죄 행위가 일어난다면 법과 제도, 국가 책임을 강조하고 있었고요. 네. 근데 이게 뭐 더 범죄 행위가 증가했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없잖아요. 아니 지금 사로 변호사가 이 글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셨나? 이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네. 법과 제도, 국가 책임을 그냥 맥락 없이 강조하는데 그건 변호사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것만 거의 상투적으로 이야기하는 습관적인 표현이지 내용을 알고 이분이 언급한 거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정신과 의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마음의 병을 아주 열심히 팔아먹는 듯해요. 그렇죠. 그 부분은 뭐 저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그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변호사는 실제로 이 조현병에 대해서도 알지도 않고 그 다음에 조현병이 실제로 이 사회에서 어떤 제도적인 도움을 받고 있거나 어떻게 치료가 되는 상황이 돼서 문제를 야기하는지 거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법과 제도, 국가 책임 이 이야기를 하나만 하는 소리를 하는 상황이 되는데 내가 변호사에 대해서 유감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네. 흔히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예산 지원이 필요하고 그럼 국가가 거기 개입해서 뭔가 도와주면 다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허니가 아니라 널 그렇게 해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나와가지고 조현병 환자는 장애가 있는 것이니 국가가 보호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 그러면 암 환자는 장애가 있는 것이니 국가가 보호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당뇨병 환자는 장애가 있는 것이니 국가가 보호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국가 만능주의, 국가 권력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나 생활을 다 책임져야 된다는 국가 복지주의를 주장하는 분의 대표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럼 조현병 환자는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가족 중에 조현병 진단 받은 사람이 있으면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그거는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냐 하면 진짜 가족 중에 진단받은 조현병이라는 게 정확하게 조현병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조현병 환자라고 진단을 받고 약을 3개월 이상 먹는 순간 진짜 조현병 환자가 돼요. 내일이라도 사로 선생도 정신과 병원에 가가지고 오늘 지금 하는 이야기를 한 10분만 하면 정신과 의사가 아무래도 조현병 환자인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약을 처방을 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한 3개월만 열심히 먹으면 누가 봐도 이제 사로 선생은 조현병 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현병 환자는 대한민국에서 조현병 환자는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의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아주 전형적인 하나의 병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의사의 조현병 진단을 믿을 것이냐
의사의 조현병 치료를 믿을 것이냐, 의사의 조현병 환자 구금하는 거를 인정할 것이냐, 이런 이슈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마음의 저도 문제를- 정말 그 부모님한테 정말 감사해야 될 게, 제가 고등학교 때 막 어떤 발작적인 행동을 했던 걸 만약 그 정신과 의사한테 보고를 하셨다면 그렇죠. 바로 저는 약을 먹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고등학교 때 엄마한테 발작적인 행동을 했어요? 아버지한테 발작적인 행동을 했어요? 학교 지각하면 어머니 탓하면서 그렇죠. 집안에 있는 화분을 다 뒤집어 놓고 가고 그렇죠. 진짜 조현병. 하루쌤 그렇게 안 봤는데 프로그램을 또 보고 아니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다니요. 딱 보면 그렇게 충분히 진단받을 수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잘못하면 이 들었는데. 국가 법 제도를 이용 당할 뻔했네요. 변호사가 못 됐을 수도 있겠네요. 아, 변호사 되는 데서는 별로 지장 없어요. 왜냐하면 조현병 환자가 아닌 사람이 조현병 환자가 또는 아주 멀쩡한 사람이 자기가 조현병 환자로 진단을 받게 할 가능성은 거의 7-80% 이상 가능해요. 그만큼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미국에서 이미 70년대에 일어난 연구예요. 어떤 환자, 내가 옷을 조금 이상하게 입고 병원에 가가지고 저가요 소리가 들려요. 아무래도 매일 밤마다 사로 변호사가 저한테 텔레파시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요 강북 아줌마가요 밤이면 밤마다 저한테 속삭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아인슈타인을 능가하는 물리학 논문을 썼는데 이거를 제가 발표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뭐 웬만하면 다 조현병으로 진단을 해주거든요. 터널을 지나갈 때마다요 눈에요 이상한 물체가 저한테 다가오는 것 같고 차에서 뛰어내려라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는 왜 나를 낳아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게 만들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엄마가 선생님 우리 애가 어때요? 그러면 빨리 입원시키십시오. 이렇게 되는 상황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저는 부모님한테 정말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뭘 감사해요. 부모님이 저 자식을 죽이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두고 보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마음의 문제를 질병으로만 보려 하는 우리 태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